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주식 영상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이제 새해도 되었고 연휴도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정보 공유도 다시 해보고 관심 종목이나 시장의 이슈 등 유익한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직장인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 갖고 많이 찾아와 주셔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1월 시장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큰 시세가 나왔던 섹터를 꼽으라면 역시 AI와 로봇주를 꼽을 수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해서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금융주들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금융주에 관심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 금융주는 좀 논외로 할게요. 먼저 이 AI 로봇, AI의 대장주는 역시 코난 테크놀로지였죠. 코난 테크놀로지가 뭐 엄청난 시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솔트룩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도 몇 종목 더 있는데 요 세 종목이 대장격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1월 18일에 우리나라 KT에서 AI 사업에 본격적으로 끼어들겠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챗 GPT와 같은 한국형 모델을 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KT 그룹들도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로봇주인데, 이 로봇주는 사실 여러분 생각보다 움직인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얘는 개별 이슈가 있잖아요. 삼성의 지분 투자라는 개별 이슈가 있으면서 혼자 엄청 날아갔는데 뭐 그 외에는 뭐 뉴로메카 요 정도, 아니면 SBB테크 요 정도, 요런 종목들은 퍼포먼스가 좀 나왔지만 최근에 로보스타까지 뭐 요 정도 있겠네요. 예. 요 정도만 강한 시세가 나왔지 다른 로봇주들은 아직 뭐 시세가 나왔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유일로봇, 그쵸? 이게 시세가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또는 예전에 분위기가 좋았던 에브리봇이라든지, 또는 휴림로봇, 또는 로보 이런 거, 로보 네, 이런 종목들. 이거 아닌데 로보 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네, 이거 시세가 나왔다고 보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AI 테마를 못 잡으신 분들, 그 다음에 로봇 테마를 못 잡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그럼 다음 시세는 어디에서 나올까? 그리고 다음에는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이 다음 섹터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마주의 생성과 소멸 과정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여러분, 테마가 형성되었다가 소멸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최근 핫했던 이 AI 테마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어떤 강력한 재료가 나와서 테마가 형성이 되면 먼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걸 대장주라고 부르죠. 대장주. AI 테마를 예로 들면 어떤 강력한 재료가 나왔죠? 챗 GPT가 공개된 지 5일 만에 뭐 가입자 100만 명이 넘었다더라, 이 뉴스를 시작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AI에 뭐 10조를 투자한다더라, 이런 뉴스가 나면서 이 대장주들이 먼저 출발을 한 거예요. 이게 코난이랑 솔트룩스 같은 애들이죠. 네. 이렇게 대장주가 나오면 그 뒤로 후발주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대장주 출발하면 그 뒤로 이제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테마의 확장성이라고 부릅니다. 테마의 확장성. 관련 재료 AI로 묶여있는 애들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애들, 그나마 좀 연관성이 높은 애들이 후발주자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AI 테마에서는 이 대장주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뒤로 AI라는 재료로 엮여있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셀바스 A 같은 종목, 또는 뭐 다른 뭐 마인즈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금방 소멸될 테마라면 그냥 여기서 시세가 끝나요. 테마가 한번 확장 확 했다가 그냥 끝나는데, 의외로 굉장히 길게 가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테마의 지속성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확장성, 파급력과 지속성, 유지가 길게 되는 걸 이제 메가 테마, 큰 테마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테마가 뭐가 있냐면 남북 경협주 있죠. 그다음에 수소 관련, 직접적으로 수소의 어떤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아니라 테마주들, 이 두 테마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적어볼게요. 남북 경협주.
여러분 이거 2018년 19년도에 이 주식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이때는 증시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이 남북 경협주만 엄청나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남북 경협주의 시세가 언제 끝났냐면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2019년 2월 말에 2월 27일, 28일 이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회담을 하다가 그 회담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남북 경협 관련 테마주들의 시세가 끝났어요. 거의 몇 개월을 끌어오던 시세가 이때 다 끝났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4년 전이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남북 경협에 엮여 있는 테마주들 대부분이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가격이 안 옵니다. 그때 물리신 분들은 아직도 본전이 안 온 거예요. 그렇게 테마가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후발주가 움직이고 세 번째로 어떤 애들이 움직이냐, 이제 강아지, 송아지, 뭐 그 외에 엮여 있는 뭐 닭도 움직이고 막 여러 종목들이 다 한 번씩 들썩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순환매가 한번 쭉 돌기 시작하면 이제 테마의 단기 시세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간단한 이유 때문인데요. 시장에서 도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에 도는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주 한두 종목만 움직이다가 후발주가 붙으면 종목이 5개 내외로 늘어나요. 그러다가 세 번째 강아지, 송아지, 닭, 병아리 뭐 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종목이 확 늘어납니다. 적게는 10개부터 많게는 20개, 50개, 100개까지 늘어나요. 재료가 강력할수록 확장성이 크고 지속성이 유지될수록 이 종목이 확 늘어나는데 남북 경협주 같은 테마, 메가 테마들은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 경협주가 한 100종목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 관련주, 북한 여행, 뭐 감강산, 아난티 막 이런 종목들 있죠. 그다음 뭐 가스관 관련주, 철도 관련주, 무슨 뭐 비료 관련주, 의료 관련주 이런 게 막 붙으면서 종목이 제 기억에 한 50개 넘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큰 테마였던 네옴시티 관련주들 있죠. 네옴시티도 무슨 건설 건축부터 시작해서 무슨 모듈러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라든지 이런 테마도 종목이 30개 이상 늘어났었죠. 아무튼 이렇게 테마가 한번 1차 랠리가 나오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들시들해지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제 소멸이 되거나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찐수혜주들, 진짜 실적이 나오는 알짜 회사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상을 향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베거 종목들이 나오고는 합니다. 2차 전지의 섹터들이 대부분 그랬죠.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종목들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럼 이제 AI 테마를 한번 볼까요? AI 테마주들 대장은 나왔고 후발주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근데 아직 강아지, 송아지, 병아리 이런 애들은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시작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투자가 이 상품이 3월 내에 출시된다라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재료는 3월까지는 지속된다라는 거거든요. 테마의 지속성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선택을 하냐면 내가 AI의 대장주는 못 잡았지만 강아지, 송아지는 좀 붙잡아서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러면 AI와 엮여있는 후발주들 중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KT그룹주들, 그게 아니면 AI 관련주 검색하셔서요, AI 사업을 하고 있는 애들 쭉 한번 보시고 사업 내용이 괜찮거나 뭐 이런 애들을 찾으시면 돼요. 뭐 테마주는 어차피 실적 보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면 이제 AI 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AI와 엮일 수 있는 보안 관련주라든지 아니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관련주들을 찾아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 전략이에요. 한번 적어볼게요. 1번 전략은 뭐냐면 AI 관련 이게 1번 전략입니다. 그러면 2번 전략은 뭐냐? 2번 전략은 AI 말고 내가 놓쳤지만 다음에 올라갈 섹터를 찾아서 선취해. 이게 2번 전략입니다. AI 말고 그 다음에 올라갈 섹터는 어디냐? 이거 잘만 찾으면은 코난이나 레인보우처럼 큰 시세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3번 전략은 뭐냐면 아예 테마주 안 보고 나는 실적주 매매하겠다. 요게 3번 전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1번, 2번, 3번 이 전략에 따른
제 개인적인 관심 종목들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공유해 볼게요. 일일이 종목 설명을 다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관종에 넣은 종목들 그냥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차트도 한번 보시고 사업 내용도 한번 보시면서 좋은 종목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1번 전략 AI 관련주들 중에 대장은 코난테크놀로지, 그 다음 솔트룩스, 그 다음에 셀바스 AI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신고가를 넘어갔거나 전고점 부근에 있죠. 이런 종목들 빼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뭐냐면 1번 종목에서는 마인즈랩, 그쵸? 라운피플, 그 다음에 위세 아이텍, 이스트 소프트 보안 관련주죠. 이런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래요. 차트 잠깐 볼까요? 예를 들어 마인즈랩 이런 종목들 네,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죠.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라운피플 같은 종목도 이런 종목도 이제 막 이평선에 걸쳐 있는 이런 모습 아직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위세 하이텍 같은 종목은 한번 갭으로 떴다가 눌렸는데 이게 지금 과연 여기서 시세가 끝날 것인가? 윗꼬리 달렸으니까 이거 장대 양봉에 거래량 터지고 윗꼬리 시세 끝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세 하이텍은 실적도 꽤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좀 상승이 했던 이스트 소프트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들도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네, 이 정도 4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계속하면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2번 전략으로 넘어갈게요. AI 말고 다음에 올라갈 섹터 그럼 뭐가 될까? 2번에서 첫 번째는 역시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로봇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시세가 나온 것 같지만 사실 레인보우만 나왔어요. 레인보우만. 네, 레인보우만 보고 우와 로봇주 대박, 로봇주 장난 아니네. 이런 이미지를 준 거지 사실 로봇 관련주 중에 시세가 제대로 나온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이 뉴로메카가 제가 잠깐 차트 보였는데 이 신규 상장주거든요. 아직 전고점도 못 넘었을 뿐더러 신규 상장주는 조금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 SBB테크 같은 것도 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냅니다. 얘도 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물론 변동성은 크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비중 잘못 실었다가 급락 맞을 수도 있거든요. 또 뭐 오버행 이슈도 있는 애들이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가 아니죠. 로보스타죠. 로보스타가 올랐는데 얘가 왜 올랐냐? 이 로보스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기업 분석을 보시면 여기 지분 분석이 있어요. 지분 분석 가시면 보이시죠? 여기 LG전자가 지분을 33% 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로보스타가 이제 부각을 받은 거거든요. 삼성이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매수했죠. 근데 사실 이 로봇 시장에서는요, 삼성보다 LG가 앞서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게 2019년 여기 있죠. 2019년에 이 지분 투자를 했는데 2019년 이전에 로보스탑 말고 또 LG가 지분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 LG에서는 이미 클로이라는 로봇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삼성은 아직 정식으로 출시된 로봇 제품은 없죠. 어떤 종목이냐면요. 로보티즈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주 보시면 LG전자 2018년 그쵸? 8% 지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거의 뭐 올라간 게 없죠. 아직 전고점 부분에 걸쳐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심 있게 보면 좀 좋겠다. 왜냐하면 로보스타가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지분에 엮여서 로보티즈도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전고점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 정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G와 관련해서 로봇주 LG 관련주는 로보티즈, 로보스타고 그 다음에 삼성 관련주는 좀 많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쭉 불러드릴게요. 인탑스, 휴림 로봇, 영우 DSP,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우린 PTS, 그 다음에 해성 TPC. 그쵸? 이런 종목들 이거 다 삼성과 엮여있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들 한번 차트를 보세요. 차트 보시면 움직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저 이제 이 중에 뭘 주목하고 있냐면 인탑스를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인탑스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인탑스.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뭐 우울하죠. 저점은 계속 저점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인탑스를 왜 주목하냐면 최근에 이 한종희 부회장,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님이 올해 안에 EX1이라는 로봇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삼성이 출시한다라고 한 잼스, 뭐 EX1 이런 로봇들이 이제 보행 보조 로봇입니다. 제가 한번 좀 적어볼까요? 보행 보조 로봇. 이게 뭐냐면 웨어러블 로봇이거든요. 웨어러블 로봇. 착용하는 로봇이라는 뜻이거든요. 착용하는 로봇.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입듯 로봇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어떤 그 보행을 돕는 로봇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가장 연관성 높은 종목이 이제 인탑스, 그리고 영우 DSP나 뭐 해성 TPC 이런 종목들이 예전에 한번 다 뉴스가 나왔던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 뉴스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도 한번 보시고요. 차트 보시면 뭐 거의 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수준이죠. 뭐 아직도 많이 눌려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해성 TPC, 네, 이런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로봇이 뭐 시세가 나온 게 있냐, 물론 로봇 부품 관련주죠. 로봇 시세가 나온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인탑스 정도는 좀 보시면 좋은데, 근데 인탑스가 사실 좀 애매한 게 아까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공매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용 비율도 4%가 넘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공매도가 하루에 막 19%, 막 20%, 막 10% 이렇게 공매도가 쳐지던데 세력들도 아는 거죠. 공매 치는 거. 근데 이게 또 공매가 많으면 당연히 상승하는데 제동이 걸리지만, 그러다 어떤 재료가 한번 딱 나와서 이게 슈팅이 나오면 공매들이 이제 청산하는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차트를 추적해 가시다가 좋은 타점이 오면 매수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탑스라는 종목 한번 추천드리고요. 뭐 매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보면 유일 로보틱스까지. 물론 T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굉장히 좀 끼가 있는 종목인데, T로보틱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에서도 만년 유망주. 쟤는 진짜 잘하는데 만년 유망주, 이런 종목이 저는 T로보틱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료는 많은데 안 가는 그런 종목. 그 다음에 유일 로보, 이것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종목이 많은데 이걸 여러분 다 매수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있냐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면 메타버스입니다. 네, 메타버스 좀, 네, 메타버스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 NP 정도 대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메타버스가 왜 다음 주도 섹터가 될 확률이 높냐면요. 이번 CES 2023 1월 첫째 주에 끝났죠. 거기서 가장 많이 언급이 나온 게 메타버스였거든요. 근데 사실 움직인 건 거의 없고, 그다음 아까 말했던 한종희 부회장님도 삼성의 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로봇과 메타버스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좀 보면 좋은데,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작년 재작년에 엄청난 시세가 나왔던 섹터예요. 예를 들어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차트죠. 8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만원 찍고 16,000원 찍고 이제 조금 반등 나오는데, 요날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네이버였나요? 네이버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의 지분을 판다라고 하면서 급락이 한번 나왔죠. 종가 마이너스 14.2%. 그리고 나와서 지금 조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맥스트, 얘도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얘도 차트를 당겨 보면 뭐 눈물이 앞을 가리죠. 5만원 앞까지 갔다가 지금 15,000원. 그럼 이런 애들이 과연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시세가 안 나올까? 여기 지금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있지만 저는 이거 뚫고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그런 급격한 상승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잃을 게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만 더, MP 요 정도까지. MP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요 정도 세 개를 대장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메타버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을 게 바이브 컴퍼니 같은 종목들. 이 바이브 컴퍼니의 연역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 카카오에서 분사되어서 세워진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알체라도 제가 한번 세게 대었던 종목인데, 얘는 이제 네이버 계열사 지분 관련이 엮여 있는 종목이다. 스노우인데요. 알체라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 네, 알체라도 요즘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차트죠. 이 알체라도
이 당시에 제가 얼핏 기억나는데 작년이었나? 이 본사에서 우리는 뭐 메타버스와 연관이 없다 뭐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한번 급락이 나왔었는데 보시면 이 알체라 지분 보시면 여기 스노우가 있죠. 이 스노우가 네이버 계열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 귀찮네요 찾아보기. 아무튼 스노우에 관련돼서 이 알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C랩, 그 다음에 스코넥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인데 C랩과 스코넥도 C랩은 그나마 최근에 좀 움직이긴 했어요. 그 다음에 스코넥 이런 종목들, 네, 옆으로 기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요,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율주행이거든요. 실제로 자율주행 버스가 움직이고 있는 곳도 있어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율주행과 UAM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한화 이런 대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쪽에 굉장히 큰 UAM 쪽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나 로봇이나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이 다 뭔가 지금까지 기존 시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술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도 계속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좀 이게 약간 청개구리 같은 게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로봇과 자율주행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세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투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율주행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특히 모트렉스라든지 오비고, 그 다음에 카메라 관련 퓨런티어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 격이죠. 맞나요? 기억력이 하이비전이 아니라 퓨런티어, 역시 지분을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 그쵸? 지분 41%, 하이비전 시스템과 퓨런티어 전부 카메라 관련, 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겠고, 특히 모트렉스는요 여러분, 요즘에 조금 움직일 듯 말 듯 이렇게 딱 걸쳐 있는데, 이 모트렉스 자회사 중에 제가 알기로 이제 로봇 관련 자회사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가 조금 지저분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긴 한데 주주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종목도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엮여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3번 전략. 아예 테마주 안 보고 나는 실적주나 좀 튼튼한 애들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은지 뭐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중에 딱 두 개만 언급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리오프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미국 IRA 관련해서 유럽 쪽도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가 난 뒤로 30일부터였나요? 실내에서 대중교통과 병원, 의료원 제외하고 마스크 해제 발표가 났습니다. 저도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전 죽을 때까지 마스크 안 벗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마스크를 벗게 되면 특히 화장을 하시는 남성분들, 여성분들, 특히 색조 화장품 관련주 분명히 실적이 좀 개선되고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해서 저는 연우라든지 아니면 색조 화장품 비중이 높은 CNC, 그 다음에 한 종목만 더 보면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사업 내용이 달라요. 단순히 화장품의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과 그쪽 회사거든요. 그래서 청담글로벌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행항공 쪽에서는 아시아나, 그 다음에 아시아나, IDT 정도. 왜냐하면 이 아시아나는 2월달에 이슈가 하나 또 있잖아요. 네, 이 차트도 지금 조금 괜찮아졌어요. 밑에서 좀 올라와서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쪽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에어부산도 좀 급등이 나왔는데, 그쵸, 분위기 좋죠. 에어부산이라든지 또는 뭐 TA도 그렇고 진에어도 그쵸, 분위기 괜찮죠. 근데 이런 종목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실적 부담감도 좀 있고 해서 항공주 쪽에서는 요 정도만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요 정도. 그 다음에 신재생은 작년 신조어 뭐였죠? 태조 이방원이었죠? 여기서 태가 태양광이잖아요. 근데 올해 신조어는 또 여기서 에로배우라고 하더군요. 에로배우. 네, 잘 만들어요, 사람들. 에로배우가 뭐냐면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인데 이 태양광,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풍력은 시세가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에너지 시세가 여기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태양광 원투 종목인데 시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풍력 관련해서 삼강 M&T는 시세가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22,000원에서 3만원, 한 8,000원 올랐다고 이게 시세가 나왔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삼강 M&T가 굉장히 미스테리한 종목인 것 같아요. 실적도 괜찮고 수주, 모멘텀 다 괜찮은데 주가만 지금 이렇게 밑에 박혀 있나? IRA 관련 수혜이기도 하고 또 풍력 관련해서 해상 풍력 관련해서 정말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지울게요. 신재생 쪽에서는 삼강 M&T 한 종목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몇 개월 정도, 길게는 1, 2년까지도 좀 길게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 사이클이 뚜렷한 반도체라든지 또는 원전 관련주,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매수해서 기다리면 뭐 너무 좋죠. 주가가 워낙 좀 낮은 상황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PSK라든지 그쵸,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하나모트 이런 종목들, DDR5 관련인 아비코전자 같은 종목들 굉장히 주가가 낮은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해성 DS 기판 관련주인데 이거 최근에 급락 나왔거든요. 왜 급락 나왔는지 뉴스 보신 분들 계시죠? 얘네가 이제 뭐 실적 우려 때문에 그쵸. 그다음 최근에 TLB 참 황당하죠. 이거 한 애널리스트 분의 아주 그냥 참 리포트 한 방에 거의 뭐 주주분들 피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에서도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PER이 4배가 안 되는 종목도 있어요. 3, 4배 수준의 종목들도 몇 종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3, 4배라는 건 반도체 종목이 무슨 금융건설도 아니고 참 너무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정말로 매수하셨다가 한 1, 2년 정도만 하면 진짜로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도 괜찮고, 나는 단기로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현재 반도체나 2차 전지를 단기로 들어가는 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튼 이 외에도 뭐 3번 전략을 보면 뭐 다른 섹터들이 더 있긴 하겠죠. 원전 관련주도 있겠고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AR 그 다음에 VR 관련주, 이것도 제가 몇 번 매매를 했었는데 리프렉스, 나무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 코세스, 요 정도. 요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애플에서도 신제품이 계속 연기되고는 있지만 나오긴 나올 거거든요. AR, VR 관련주 이런 종목도 괜찮고, 그럼 정말 단기로 보실 거면 비트코인 관련주, 예를 들어서 우리기술투자, 그 다음에 비덴트, 그 다음에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런 종목들도 비트코인이 최근에 조금 올라왔잖아요. 2,800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나요? 이 정도의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사실 요거는 뺄게요. 왜냐? 저거 사느니 그냥 비트코인 사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렇게 전략을 좀 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수요일부터 장이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이 되면 올해 첫 FOMC 회의 일정도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발표가 나든 어쨌든 증시에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략을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단기 수익이든 또 중장기든 잘 매매 계획을 세우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권하는 3가지 전략. 첫 번째, AI 관련주들 중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아서 매수해보자.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뭐였냐면 요 4종목, 그쵸? 마인즈랩, 라운피플, 뭐 위세하이텍, 이스트 소프트. 이거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내면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고요. AI 말고 다음에 올라갈 섹터를 찾아서 선취해 보자. 제가 보는 건 로봇주들 중에 이런 종목들, 그 중에 이제 유일로보틱스, 인탑스 이 정도 보시면 괜찮겠고,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볼 섹터는 메타버스라는 거죠. 삼성의 한정희 회장을 비롯해서 CES 2023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죠. 대장주들,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까지도 한번 여러분 차트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모트렉스, 오비고, 퓨런티어,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섹터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3번 전략은 뭐였냐면 테마주 안 보고 실적주 하겠다. 길게 잘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 반도체 투자하는 거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원전이나 2차 전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AR, VR. 애플에서 신제품이 나오긴 할 건데 언제 나오냐의 문제죠. 어쨌든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 코세스라든지 나무가, 그렇죠?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급드린 이 많은 종목들을 다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관종에 담아두셨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매매하기 괜찮은 자리가 오면 매매를 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자고 이제 정보를 공유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우셔서 2023년 연휴 지나고 휴장 없이 이제 긴 증시 싸움이 시작될 텐데, 작년에 혹시 손실 보셨다면 뭐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셨겠죠. 저도 작년에 좀 손실을 봤는데 올 한 해는 그 손실 다 메꾸고 큰 수익 내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